아프리카 주요국 플라스틱 규제 정책과 비즈니스 혁신 사례에 대해서 방금 소개받은 한국무역협회 장현숙 발표 드리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먼저 플라스틱 규제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것을 개괄적으로 살펴본 다음에 아프리카 주요국의 플라스틱 규제는 어느 정도로 진행되고 있는지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탈플라스틱을 실현하고 있는 혁신 기업 사례들을 몇 가지 소개해드리고 난 다음에 기업 대응 방안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요, 아프리카 가나 해변을 찍은 사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플라스틱 폐기물이 굉장히 많이 산재되어 있는데요. 이처럼 매년 이렇게 플라스틱 폐기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양이 29,000만 톤에 달한다고 합니다. 다음 보여드리는 이 그림은요, 케냐 나이로비에 있는 빈민가의 내립지 모습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그 각종 플라스틱 폐기물들이 있는데요. 이 플라스틱 폐기물이 이 플라스틱 폐기물들 사이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들을 수거하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이언스지의 표지입니다. 작년 9월 18일자 표지인데요. 역시 플라스틱 폐기물로 덮여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회색빛 하늘 아래에 그 인류가 플라스틱 중독에 대한 경고를 보내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이 옥스퍼드 연구팀이 연구를 했습니다. 2040년까지 최상의 시나리오로 플라스틱 쓰레기의 80%가량을 감축한다라는 가정으로 연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040년 그 플라스틱 쓰레기가 약 7억 1천만 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 것으로 연구 결과가 나왔거든요. 이처럼 플라스틱 쓰레기에 대한 경중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은 지난 10년간 42%나 증가를 했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7년도 기준으로 거의 3억 4,800만 톤을 기록하고 있어서 그게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중국, 특히 중국의 플라스틱 생산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 사용량은 철의 사용량을 이미 앞질렀습니다. 1990년 기준으로 해서 이미 플라스틱 사용량이 철의 사용량을 앞질러 있어서요. 같은 톤으로 비교할 수는 없기 때문에, 무게의 차이 때문에 측정 방식을 질량 대비를 해서 리터로 환산해 본 결과 2015년 사용량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 플라스틱이 3,220억 리터, 철이 2,030억 리터에 달하게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플라스틱 사용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플라스틱 사용 제한 정책이 도입하는 국가 누적수를 집계한 그래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그 비닐봉투하고 스티로폼 등 일회용품 플라스틱을 금지하는 국가 차원의 정책이 2015년부터 급격하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16년 기준으로 이런 플라스틱 쓰레기의 양이 약 2억 4,200만 톤 발생한다라고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연간 생산된 플라스틱의 79%가 매립되거나 그냥 단순히 환경에 반치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 12% 정도는 소각되고 재활용되는 플라스틱은 단지 9% 정도에 불과하다라고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플라스틱에 의해서 세계 해양 생태계의 경제적 손실이 매년 최소 130억 달러에 달한다고 하니까 이 문제가 심각하다 할 수 있겠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전 세계에서 생산된 플라스틱 폐기물의 47%가 포장재에서 발생된다라고 집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8년도에 유엔이 포장재용 일회용 비닐봉투와 플라스틱 음식 용기에 대해서 아예 금지하거나 과세를 강화하라고 공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유엔에 따르면 전 세계 현재 한 127개국이 이런 플라스틱 사용을 규제를 하고 있는데, 특히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아프리카 대륙 같은 경우에는 54개국 중에서 이미 34개국이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규제를 도입하거나 혹은 도입 법안이 통과되는 등 다른 어떤 지역보다 많은 국가가 규제를 도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곳 전 세계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금지 또는 과세하고 있는 나라들을 나타낸 지도에 표시한 차트입니다. 보시면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금지되는 국가들이고요. 초록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세금을 물리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사용하고 있는 나라들이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고요. 미국, 캐나다, 호주는 지자체별로 되어 있는데 아프리카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국가들이 도입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먼저 르완다는 2020년에 비전 앤 전략 플랜이라는 것을 정책을 수립을 합니다. 이러한 국가개혁의 일환으로 2008년부터 폴리에틸렌 비닐봉투의 제조, 사용, 수입, 판매를 금지를 했습니다. 위반할 경우에 징역 1년형이나 약 한 17만 우리나라 돈에 달하는 12만 6천 르완드 프랑의 벌금을 부과하고 반대로 재활용 플라스틱 설비를 구비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정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케냐 지역도 마찬가지로 2017년 8월부터 산업용 목적을 제외하고 비닐봉투의 제조, 판매, 사용 등을 전면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케냐는 특히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처벌 규정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로 알려져 있는데요. 위반 시에는 약 우리나라 돈 4,500만 원, 즉 200만에서 400만 실링의 벌금을 내야 하거나 최대 4년까지의 징역형에 처하는 등 강력한 처벌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네갈입니다. 세네갈은 2016년부터 30마이크로 미만 비닐봉지의 생산, 수입, 소지, 이 사용을 금지를 하고 있고 최근 작년 2월에 4월부터는 생수의 일회용 비닐 포장과 커피 테이크아웃 컵 등을 금지하겠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코트디부아르는 2014년 생분해되지 않는 비닐봉지에 대한 수입, 생산, 사용, 판매 금지 정책을 도입을 했습니다. 모로코는 2009년도에 일찌감치 검은 비닐봉투를 금지를 했고요. 2006년 7월에는 모든 비닐봉투의 생산, 수입, 판매, 유통을 금지를 했습니다. 이런 몇 개 국가들에 이어서 베냉도 2018년에 생분해되지 않는 비닐봉지의 생산, 수입, 판매, 소유, 사용을 전면 금지했고, 나이지리아는 2013년에 비닐봉지 사용을 전면 금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이후에 2014년부터 비닐봉지 모두 전면 금지를 실시를 했고 2019년도에는 비닐봉지를 제공하는 상점에 약 150만 원 또는 징역 3년형에 처하는 규정을 추가하면서 법령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탄자니아는 2006년도에 빨리 다른 나라들보다 비닐봉지를 금지를 했지만 제대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가 2016년에 다시 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2019년 6월에 비닐봉지를 생산하다 적발되면 최대 약 40만 달러라는 어마무시한 벌금을 내야 하거나 2년 이하의 징역을 취하는 강력한 법규를 도입을 했습니다. 비닐봉지를 사용하는 개인에게도 역시 약 한 13달러의 벌금이 부과하는 이런 정책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아프리카 주요국에서 비닐봉지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나라들을 표시한 겁니다. 보시면은 여기에 표시되지 않는 소말리아나 이집트, 차드 같은 경우에는 지역 단위로 규제를 하고 있어서 일단은 여기에는 표시되지 않았는데요. 여기에 표시된 나라는 국가 단위 전체에서 비닐봉투나 일회용 스티로폼 제품의 사용 금지를 도입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대표적으로 짐바브웨 같은 경우에는 2010년에 30마이크로 미만의 비닐봉지는 금지하고 그리고 그것보다 두꺼운 봉지의 소비자에게는 세금을 물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도입을 했고요. 2017년도에는 스티로폼을 추가로 금지하는 등 그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이미 2003년부터 30마이크로 미만의 비닐봉지는 금지하고 두꺼운 비닐봉투를 사용하는 소비자에게는 25센트를 지불하게 하는 세금 부과 정책을 추진해 왔는데요. 그러다가 2019년 4월에 더반에서 큰 홍수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더반항에서 물보다 더 많은 플라스틱 쓰레기가 쌓인 것을 목격하고는 이런 세금 정책만으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하에 전면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금지 정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규제에 대해서 대응을 하기 위한 차원과 더불어서 플라스틱 규제 확산에 따른 새로운 신시장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아공 앞에 첫 번째 그림은 남아공 최대 온라인 쇼핑몰 테이커랏의 택배 상자입니다. 여기에 사용되어지는 그 택배 상자 포장 테이프가 기존의 테이프가 아닌 종이 테이프를 사용한 걸로 바뀌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식당에서 포장하고 있는 각종 용기들이 친환경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고 마트에서도 흔히 종이 봉투가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기업 차원에서 혁신적으로 적용한 업체들을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독일 업체인 이투콜 업체는 보시는 그림에서 이게 냉장 보관할 수 있는 포장용 상자입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우리나라에서 받고 있는 냉장용 포장 상자는 스티로폼이잖아요. 이거를 100% 재활용 가능한 폐지로 만들어서 3일 동안 전기 없이 절연 포장의 형태로 냉장 보관할 수 있는 포장지를 개발을 한 겁니다. 이 포장지는 스티로폼 상자에 비해서 비용도 70%까지 절감을 가능한 용지여서 이 친환경 대체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리페이퍼라는 한국 업체입니다. 이 업체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희들 주로 사용하는 일회용 컵이 안에 플라스틱으로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코팅제가 PE나 PLA 코팅을 하는데요. 이 PE나 PLA 코팅을 대체하는 친환경 용제를 사용을 해서 자연분해성 태비화가 가능한 그런 재질로 대체하는 용제를 만들었습니다. 만들면서 그 유럽 3대 제재사정 항공인 넥타와 2021년까지 약 350억 원의 코팅 용제를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지금 현재 급성장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다음은 핀란드 업체 리팩입니다. 이 업체는 기존 그 온라인 판매를 할 때 제공되어지는 포장지를 20회 이상 재사용 가능한 그래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최대 80%까지 저감할 수 있는 친환경 포장재 반환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포장지를 받으면 이 포장지를 버리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우체통에다가 넣으면 다시 이 회사가 수거를 해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업체 프리저브입니다. 프리저브는 모든 제품을 자체 개발한 김미5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회수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 폴리프로필렌을 지역별 재활용 센터에 집결시켜서 이거를 당사에서 분리 세척 용해 펠레트화해서 최종적으로 안정성의 시험 단계를 거쳐서 전 제품을 재활용 가능한 제품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MPC 한국 업체입니다. 이 업체는 1965년에 플라스틱 제품 생산업체로 창업을 한 오래된 경력을 가진 업체입니다. 그러다가 2012년도에 그 포장용기 재사용을 통한 친환경을 실천한다는 취지하에서 렌탈 서비스 사업을 출범을 해서 기존 일회용 포장 유통 시스템을 대체 가능한 맞춤형 물류 통합 솔루션 서비스를 제공을 해서 그 포장 용기를 회수하고 납품하고 다시 상품을 배송하는 그런 순환 시스템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업체들의 재활용 사례들 그리고 혁신 개발적인 사례들을 통해서 우리 기업들의 대응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규제 수준에 만족한 제품이나 포장재보다는 규제 수준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것들이 아프리카 시장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아프리카가 플라스틱 일회용 사용에 대해서 규제를 많이 하느냐로 저도 연구를 시작을 했을 때 굉장히 포인트가 있어서 그것들을 원인을 살펴봤더니 아프리카가 비닐봉투의 사용이 하수도에 구멍을 막아서 홍수 때 그래서 말라리아가 창궐해서 국민의 보건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이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유럽보다 오히려 더 빨리 플라스틱 비닐봉투의 사용을 금지를 추진을 했습니다. 이런 거에 대비해서 선도적인 제품 또는 기술 개발을 통해서 시장 선점의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자원 절약이나 대체 제품 서비스 소재 개발, 불가피한 부산물로서의 가치 창출과 같은
앞서 설명드린 그런 기업들의 사례들을 통해서 혁신이 가능하도록 선대응하는 시스템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기업 내부적으로는 자원관리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그리고 자사의 사업장뿐만 아니라 공급망, 제품의 친환경화로 환경 경영을 실천하는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실행될 때에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리스크들을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제조 공정을 변경을 하고 필요한 재료의 양을 줄이고, 그리고 가급적 재활용 재료를 투입을 해야 하고, 분해되거나 재활용이 용이한 새로운 재료를 원료로 사용하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을 사실은 중소기업 입장에서 자체적으로 모두 다 실행하고 혁신을 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그 기업들이 갖고 있는, 제가 앞서 소개드린 이지2콜이나 리팩, 그다음에 MPC와 같은 친환경 유통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한 업체와 협력하는 것이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이렇게처럼 아프리카에서는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형태로 규제들이 진행되고 있어서 플라스틱 산업에 영향을 당연히 미치고 있고, 그리고 생물 분해 및 퇴비가 가능한 친환경 대체품 생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가장 큰 문제로 꼽히는 것은 가격인데, 역시나 따라서 아프리카 진출에 있어서 이런 대체품 개발이 가격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시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대체품 개발과 더불어서 체계적으로 분리수거가 가능한, 플라스틱 재활용이 가능한 그 시스템을 아프리카 시장에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파트너사나 혹은 아프리카 정부와 협력해가지고 선제적으로 그 시장에 대해서 제안을 한다면 요 플라스틱 규제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